뿅. 자, 문제가 참 이게 레벨 2로 잡혀져 있기는 한데 레벨 2 치고는 좀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9문제밖에 안 되는데 들어간 시간이 꽤 많이 들어갔죠. 그렇죠. 근데 틀린 사람들이 있기는 합니다. 이건 뭐 계산이 중간에 실수가 나올 수도 있어서 틀린 사람들이 아예 없기는 좀 힘들 것 같기는 했어요. 자, 일단 맨 처음에 보이는 친구 중에 하나는 이제 8개 맞은 사람 한 명이 보이고 4번 틀렸어요. 4번. 자, 그 다음에 이제 7개인 사람이 한 명이 또 보이고요. 3번, 4번. 그리고 또 7개인 사람이 한 명. 1번과 4번. 이 4번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틀린 상태이긴 합니다. 그리고 9개 인 사람이 맨 처음에 시간이 좀 많이 남았어요. 자, 그리고 또 한 명이 처음 시간에 거의 가까이 된 상태에서 끝났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명이 가까스로 초과 시간 끝까지 해서 맞은 사람이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아쉽게 이제 5개인 사람도 한 명이 있고요. 자,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1번, 3번, 4번하고 그 다음에 7번, 9번만 잠깐만 한번 봅시다. 요것만 후딱 한번 볼게요. 자, 이 스토리를 한 번만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그 원의 방정식에서 맨 처음에 나왔었던 거는 이제 표준형, 일반형에 관련된 내용이 맨 처음에 나왔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다 다 쓸까? 그렇죠? 그래서 표준형 나왔고 일반형 나왔고요. 그 다음에는 이 안에서 사실 뭐까지 들어갔어요? 원과 점의 위치 관계까지 그냥 여기서 같이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축과 접하는 경우까지도 여기서 그냥 같이 봤어요. 원래는 직선과의 위치 관계지만, 그리고 두 번째는 뭘 봤죠?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관련된 걸 봤었고요. 그래서 뭐라 그래야 되냐? 두 점에서 만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접하는 거, 그리고 안 만나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이거는 지난 시간에 테스트 본 애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들어간 게 뭐죠? 요거 끌고 와서 들어갔죠? 접선의 방정식. 그렇죠?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을 들어왔습니다. 자, 결과적으로는 D는 R만 가지고 문제 풀어도 전혀 지장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에서 나오는 케이스가 그래서 원 위의 점, 그죠? 접점의 좌표가 주어져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울기를 준 경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예 그냥 원 밖에 한 점, 얘를 준 경우가 있었어요. 그렇죠? 얘는 사실상 원 위의 점 같은 경우에는 이 점과 이 점, 그럼 그냥 기울기 바로 보이죠? 그러면 어차피 접선은 그 기울기랑 무조건 수직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죠? 이렇게 들어가는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기울기를 준 경우는 아예 그냥 기울기를 준 상태에서 D는 R 그냥 이렇게 들어가자 라는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원 밖에 한 점이 주어져 있다. 그럼 뭐 2,4다 라고 한다면은 요때 Y는 기울기 모른다 라고 해놓고 이래놓고 이제 중심까지 해서 D는 R 이렇게 그냥 정리해주면 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접점을 가정해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기울기를 미지수로 잡아도 되고 접점을 미지수로 잡아도 되는데 보통 이제 접점을 미지수로 잡는 경우는 그렇게까지 권장하진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은 식이 너무 길어져요. 미지수가 2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걸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나오는 게 뭐였죠? 두 원의 위치 관계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그죠? 그 두 원의 위치에 관련된 거는 맨 처음에 이제 그래 이쪽에다 그냥 그림으로 보여줄게요. 둘, 셋, 넷, 다섯.
두 원이 안 만나는 경우, 그 다음에 바깥쪽에서 접하는 경우,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안쪽에서 접하는 경우, 안쪽에서 안 만나는 경우. 그죠? 어차피 이렇게 5가지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얘네 5가지가 전부 다 나온다? 그건 아니라고 얘기했죠. 솔직히 요거랑 요거 외에는 나오기가 좀 힘들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두 원이 안 만나는 경우에 대해서는 뭐가 나온다? 그죠? 공통 접선 나온다 그랬죠? 공통 내접선이 나올지 아니면 공통 외접선이 나올지 그죠?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공통 접선에 관련된 얘기를 했었고 이때는 중심을 지나가게 평행이동 시켜놓고 문제 풀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풀이 방법을 그냥 외우라는 게 아니야. 왜? 중심을 써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그거를 얘기를 한 거고 이렇게 두 원이 만나게 되는 경우, 두 점에서 만나게 되는 경우는 어때요? 교점 지나가는 도형의 방정식. 그쵸? 교점 지나가는 도형의 방정식. 그래서 K배해서 빼는 걸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때 원방이면은 K값이 뭔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빼면은 공통연의 방정식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그거에 관련된 내용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오늘 해야 되는 게 5번째 자체 방정식. 그죠? 요게 조금 어려워요. 요거까지만 하고 이제 원방 끝이에요. 그 원방이 덩치가 진짜 많이 커요. 왜냐면 원 하나만 딸랑 설명한다 그러면 사실 별거 없잖아요. 그렇죠? 요거만 하면 요거 없어. 근데 이제 점과의 관계, 직선과의 관계, 두 원의 위치 관계. 그렇죠? 근데 이게 제일 크다 그랬잖아요. 어차피 3번도 이거야. 한 종류니까. 그렇죠? 이렇게 일단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럼 문제 배치는 그러면 어떻게 돼 있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문제 배치는 일단 1번 너무 당연하겠죠. 원위의 점 준 경우. 그죠? 이걸로 그냥 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울기를 준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 원 밖에 있는 점을 준 상태죠. 그걸로 이제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4번이 뭐예요? 그 원과 원이 있는데 둘레를 2등분하고 있다. 이거 지금 공통연의 방정식이에요. 그렇죠? 공통연의 방정식. 그래서 요거 4번 하나가 튀어나왔고요. 많이 틀렸죠? 이거는 조금 그렇게 막 쉽지는 않아요. 자, 그리고 5번. 똑같죠? 얘도 그냥 요거예요. 왜냐면은 서로 빼버린다. 라는 걸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교점과 점 3. 아니구나. 5번은 여기구나. 5번은 여기네. 5번은 5번도 이거네. 5번도 이거네. 그렇죠. 이거 맞아요. 그 다음에 6번은 요거. 7번도 이거. 너무 많이 했네. 그렇죠? 뭐야. 8번도 이건데. 그죠? 넓게 따지면 다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4, 5, 6, 7, 8 전부 다 두 원의 위치 관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9번 한 문제 정도만 그냥 요걸로 들어가 있어요. 그럼 잠깐만 쟤를 왜 이렇게 많이 집어넣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4번도 그렇고 4번은 사실 넓게 두 원의 위치 관계 관련된 걸 정리하려고 한 거였고요. 그 다음에 다만 이 4번은 공통연의 방정식. 그 다음에 5번은 두 원의 교점을 지나가는 원의 방정식. 그 다음에 6번도 공통연의 방정식. 7번도 공통연의 방정식. 그 다음에 8번은 두 원 지나가는 것 중에 이제 원의 방정식이 관련된 얘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9번 같은 경우는 공통 내접선이죠. 와, 그럼 얘네는 안 나와요? 안 나온다니까. 이게 진짜 안 나온다니까. 잘 안 나와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요거예요, 요거. 요거는 거의 그냥 무조건 나와요. 무조건 100%. 사실 얘도 100% 나옵니다. 100%.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떠냐면은 얘 하나만 해도 잘라내면 되게 많이 나와요. 이게 잘라내면은.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가 많아진 상태고 얘가 사실상 이거 부록이 하나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이거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보면은 이 안에서 이 케이스만 지금 종류가 되게 많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조금 세분화해서 이렇게 보여준 것 뿐이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1, 3, 4, 7, 9 그죠? 1, 3, 4, 7, 9 자, 일단 1번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원의 방정식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일반형 가지고 처리하기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표준형을 가지고 좀 만들어 줄 필요가 있는데 그때 이 표준형이 어떻게 생겼어요?
x 플러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y 마이너스 1의 제곱 그러면 3 넘겨주고 1 더해주니까 얘는 그냥 5가 되겠네요. 오케이. 자, 그리고 요 원의 중심이 그러면은 마일 콤마 1인데 이 위의 점이 마이너스 3,2라 그랬죠? 요 정도로 나오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점에서의 접선을 구해달라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뭐 솔직히 지금 이 상태에도 어떠냐면 D는 R 가지고 문제 풀어도 상관없어요. 기울기 모르지 않냐? 기울기 모르지 않냐? X 플러스 3 플러스 2 해놓고 뭐야? 눅눅해졌나? 그래서 얘는 이 상태에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해도 되는데 사실 원 위에 점이 주어져 있는 경우는 지나가는 점만 생각할 게 아니라 아예 그냥 기울기까지 다 준 상태라 그랬죠? 그쵸? 얘는 왜 기울기를 준 거지? 그쵸? 아까 전에 얘기한 거 직각 괜찮죠? 요거 때문에 그냥 바로 기울기가 튀어나온다라는 거야. 이게 지금 기울기 얼마예요? x가 2 증가할 때 y가 1 감소해요.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1. 그럼 얘는 그럼 뭐예요? 그냥 2. 끝. 괜찮죠? 솔직히니까 얘 기울기 마이너스 2잖아요.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요. 얘 보고 그냥 기울기가 2 바로 튀어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그 직선의 방정식이 어디를 지나간다? a, 10을 지나간대요. 그럼 여기다가 a 집어넣고 여기다 10 집어넣으면 성립해야 되겠네. 그쵸? 그래서 2 넘기면 8, 2 나누면 4. 4는 a 플러스 3. 그래서 a 값은 그냥 1일 수밖에 없구나 라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식이 별로 길진 않아요. 딱 보고 이 원방에서의 중심좌표와 반지름만 알고 있으면 반지름도 필요 없잖아. 그냥 중심만 하면 끝나잖아요. 기울기 구하면 끝나버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넘어갈게요. 2번. 그쵸? 얘는 뭐 맨 처음에 부호 때문에 좀 실수 나온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자, 그리고 3번. 솔직히 여기 그 접선의 방정식에서 제일 많이 나온 게 뭐라고요? 얘예요, 얘. 그쵸? 별 만개. 그냥 뭐 거의 100%입니다. 100%예요, 100%. 내신 그냥 무조건 나와요. 그냥 무조건 나옵니다. 왜? 위에 건 너무 쉽잖아요. 이거 너무 쉽다니까. 원 위에 점 주어진 거는 너무 쉬워요. 기울기 준 경우도 나오기는 하는데 얘는 이거보다는 약간 좀 업그레이드된 문제로 낸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 업그레이드된 거를 좀 넣을까 하다가 레벨 3 돼버려서 그냥 냅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은 3번 같은 경우도 어떻게 들어가냐? 몰라. 그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 그쵸? 거기서 1,2에서 그은 거 이렇게 된 거. 얘가 지금 마이너스 2,1인데 맞네. 그래서 약간 좀 이런 식으로 생겼죠? 이거 굳이 축을 구한다 그러면 틀렸다. X축 미안. Y축이에요. 그죠? 약간 좀 이런 식으로 생긴 상태예요. 그죠? 왜? 얘는 지금 반지름이 1인데 지금 당연히 Y좌표가 1이니까 접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이 길인데 반지름 1이에요. 미안해, 6이 1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는 뭐 그림을 만약에 그려본다 그러면은 이렇게 접하고 이렇게 접하는 거 아니냐. 그죠?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걸 꼭 알아야 돼요? 그래프를 꼭 그려야 돼요? 안 해도 된다니까. 기울기 모르고 1,2를 지나간다 라고 한 다음에 이 마이너스 2,1에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지금 1 나온다. 이걸 이용해서 들어가주면 된다 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mx 빼기 y 빼기 m 플러스 2는 빵. 요거랑 얘까지 둘이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한다 그러면 x계수 y계수 제곱합 루트. 그 다음에 마이 1 집어넣으면 마 3m 그리고 플러스 절대값. 그게 반지름인 1과 똑같으면 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얘를 양면에 제곱을 해서 정리해주면은 m제곱 플러스 1분의 9m제곱 빼기 6m 플러스 1. 요게 1이니까 넘겨서 빼버리면은 8m제곱 빼기 6m. 그쵸? 그래서 m 값으로 가능한 게 0 또는 4분의 3이구나. 이렇게 일단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0 집어넣었을 때는 그냥 y는 2로 나오겠고 4분의 3 집어넣은 것까지 고민을 해볼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4번 문제. 대망의 4번. 대망의 4번. 크게 망했어요. 크게 망했어. 너무 많이 틀렸어. 근데 내가 생각해도 4번이 조금 어렵기는 했어요. 4번이. 레벨 2 치고는 좀 많이 어려워요. 사실 이건 레벨 3로 봐도 손색은 없을 정도기는 합니다. 자, 뭐냐면은 원 하나가 있어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2y 마이너스 6은빵. 요 원이 있는데 요 원이 다른 한 원의 둘레를 2등분한대요. 뭔가 좀 그림이 이상한데? 자, 아무튼 둘레를 2등분한대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는 빵. 그쵸? 이 둘레를 2등분한다 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이거 말 그대로 둘레 2등분하는 거니까 요 길이랑 잘린 교점 가지고 요 길이랑 요 길이가 지금 똑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잠깐만. 이 둘이 똑같다라는 건 뭐예요? 이 그림이 좀 이상한데 미안해. 이게 지름이라는 얘기죠? 괜찮아요. 그림 망했어. 미안. 다시 그릴까? 그림이 좀 망했습니다. 자, 지름. 미안해. 지름이에요, 지름. 그쵸? 그러면 얘가 지름이면 뭘 생각할 수 있어요? 이번에 중심 지나가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중심. 얘 중심 좌표는 얼마예요? 마일, 0이에요. 그렇죠? 마일, 0. 그러면 얘는 지금 마일, 0을 지나가면 되는구나. 직선이 마일, 0을 지나가면 무조건 둘레를 2등분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근데 그러면 얘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뽑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뽑으려면 어떻게 한다? 원에서 원을 빼버리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원에서 이 원을 빼도 되고요. 반대로 빼도 상관없어요. 여기서 이걸 빼볼게요. 그렇죠? 그러면 x제곱 y제곱 2x 빼기 4 여기에서 마이너스 1배. 그죠? k가 마이너스 1일 때만 직선의 방정식. 그쵸? 그래서 얘는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2ax. 그죠? 이렇게 되니까 이 창들이 그냥 다 지워져 버리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는 2x랑 2ax 플러스가 되니까 2x 플러스 2ax. 사실 그냥 묶어도 되는데 그냥 냅둘게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들어왔으니까 마이너스 2y, 마사에서 마륙을 뺐으니까 플러스 2는 빵. 자, 얘가 어떻게 돼줘야 된다? 얘가 마일, 빵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얘는 지금 마이너스 1 집어넣었으니까 마이 A 플러스 2는 빵. A는 빵이네. 그렇죠? 그래서 A가 0인 거를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 3, 4, 7, 7, 9? 7, 7, 9였나? 그쵸? 무슨 친구? 1, 3, 4, 7, 9? 7번도 간단하게 한번 먼저 볼게요. 자, 이것도 어차피 두 원의 위치 관계에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자, 맨 처음에 원이 중심 좌표 원점이고요. 반지름이 루트 3짜리였어요. 그쵸? 그 다음에 0,2를 중심으로 하면서 반지름 2짜리인 원이네요. 야야야야야야야. 이렇게 생긴 것 같은데? 그렇죠. 약간 좀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굳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원을 그래프 그릴 때 너무 자세하게 그리진 않아도 돼요. 항상 그래프는 정확하게 그려봤자 어차피 한계가 있다 보니까 대략적으로 맞아떨어지기만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만나는 두 점 A, B가 있고요. 이게 현의 방정식이죠. 이 공통현의 방정식. 그 다음에 O'의 중심. O'. 그럼 얘는 지금 0,1을 지나가고 있을 거야. 그죠? 0,1이 중심. 자, 그랬을 때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달라 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하지? 연립해서 교점 구하면 되겠지? 근데 교점 구하는 건 지금 현재 교육과정의 내용이다? 아니라고요. 교점 구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교점 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봐줘야 되죠?
그냥 공통연의 방정식을 뽑아주면 된다라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공통연의 방정식을 뽑아줘야 되니까 원에서 원을 그냥 빼버리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얘는 지금 x제곱 플러스 y제곱 빼기 2y 플러스 1은 4. 넘기면은 뭐야? 3. 뺄까? 여기서 이걸 빼자. 밑에 거에서 위에 걸 빼면 뭐야? 2y는 빵이네. 이거 그냥 x축이었잖아. 그쵸? 이야, 이게 x축이었어요. 괜찮죠? 이게 x축. 그림이 좀 이상하기는 한데, x축이었습니다. 그러면 x축이면은 얘는 어떻게 잡지? 여기서 y에다 빵 집으면은, 루트 3, 빵이네. 와, 그냥 이 상태에서 문제 풀었어도 되지만, 다행히도 지금 교점좌표가 이쁘게 좀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지금 교점좌표가 안 나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나와 있으면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해준 다음에 반지름 이용해서 현 길이 구해내줘야 돼요. 그죠? 반지름 이용해서 현 길이 구해내주고 그 다음에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이런 식으로 들어가줘야 됩니다. 괜찮죠? 그러면 얘는 지금 2루트 3인데 높이가 지금 1이잖아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니까 그냥 루트 3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리고 마지막 9번에 관련된 거. 자, 원이 하나가 큰 게 있고요. 여기 중심좌표가 마이너스 5,2네요. 그 다음에 중심좌표가 원점인 상태가 있습니다. 얘는 지금 반지름이 1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5,2를 지나가면서 반지름은 아쉽게도 알 수가 없는 상태가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동시에 접하는 접선을 그었대요. 안쪽으로 동시에 접하고 있네요. 그렇죠? 안쪽으로. 그래서 요 점이 지금 A. 요 점이 B. 자, 그랬을 때 AB 길이가 루트 13이다. 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얘는 다시 한번 기본적, 그러니까 이 안에서 루트 4와 13을 바로 그냥 직접적으로 이용할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면 원이 등장하려면은 원은 제일 중요한 게 중심 반지름이기 때문에 딱히 할 게 없으면은 원들의 어떤 중심과 반지름을 먼저 생각해 줘야 됩니다. 근데 잠깐만. 그럼 얘는 할 게 없잖아. 그럼 당연히 두 원의 위치 관계는 1차적으로 봐줘야 될 게 중심 간의 관계. 그렇죠. 중심 간의 관계. 그 다음에 원 위의 점이잖아요. 원 위의 점이 있어요. 그럼 당연히 할 거 없으면 중심하고 연결해 보는 거예요. 그렇죠. 원 위의 점이 딱히 할 게 없으면 연결시켜 봅니다. 얘도 연결시켜 볼게요. 이렇게. 그림은 둘 다 직각인 걸 알 수 있어요. 자, 얘는 반지름. 얘는 반지름. 그 다음에 중심 사이 거리는 25에다가 4 더했으니까 루트 29. 그렇죠. 요게 지금 루트 29인 걸 알 수 있어요. 와, 그럼 이걸 어떻게 푸냐라는 건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는 해요. 어차피 이삼각형과 이삼각형은 닮음이잖아요. 닮음이니까 이게 지금 1대 R,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얘도 지금 1대 R이다.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그렇게 들어가는 게 오히려 더 헷갈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권장하는 방식은 뭐냐면은 아예 그냥 얘를 갖다가 평행이동시켜서 두 원의 중심 중에 하나를 지나가게 만들어 보자. 그렇죠. 지나가게 만들어 보자. 그럼 지나가게 만들어 두면은 요 선 그대로 연결해서 연장선 간다 그러면 똑같이 직각되겠고 요 변 길이는 당연히 똑같겠죠. 괜찮죠? 그럼 얘는 루트 13이 될 거고 생각해보니까 얘는 지금 R이었죠. 요게 지금 R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길이가 루트 13 R 플러스 1 루트 29 그쵸?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일단 정리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다 나왔죠? 그죠? 요렇게 잡혀져 있으니까, 그죠? 루트 29에 루트 13 R 플러스 1, 그죠? 이거 직각. 그러면 잠깐만, 얘는 이거 제곱, 그래서 이거 제곱 빼면은 16이죠. 얘가 지금 4라는 얘기니까. 그죠? 그래서 R 값은 3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오케이. 너무 힘들었어. 그죠? 너무 힘들었어. 에어컨 틀까?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너무 덥지? 아유, 꿉꿉한데? 열까? 알았어. 너무 답답하다. 그치? 자연풍, 불암산 바람. 불암산 바람. 중국산 바람은 아니고, 불암산 바람이야. 자, 아무튼, 자, 원방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지난 시간에 했었던 거, 넘어가고, 자체방정식. 그쵸. 자체방정식을 한번 가봅시다. 이게 좀 헷갈리긴 했지. 미안. 지난번에 사실 이거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못하고 그냥 끝내가지고, 아마 기억이 잘 안 날 수도 있어요. 자, 자체방정식은 지난번에, 아예 뭐 설명 자체를 못한 상태였는데, 프린트 있나요? 오케이. 자,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만약에 그냥 쉽게 이해를 한번 할게요. 어떤 P라는 점이 있어요. P라는 점이 있는데 얘가 A, A 제곱이래요. 얘가 A, A 제곱. 자, 그러면은 A, A 제곱이라고 할 때 이 점은 모든 실수 A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라고 쳐봅시다. 그럼 얘는 어때요? A에다가 막 집어넣으면 점 다 찍을 수 있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A에다가 빵을 집어넣었다고 쳐볼게요. 그럼 P점은 0,0이 될 거예요. 자, 요 점이 될 겁니다. 자, 그럼 만약에 A에다가 2를 집어넣었다. 그럼 얘는 지금 1,1이 되겠죠. 1,1이 나오겠고, 그 다음에 A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은 A는 2 집어넣었으니까 2,4, 2,4인가 보다. 그렇죠? 그럼 만약에 A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은 P점 좌표는 마이너스 1,1이 될 거예요. 마이너스 1,1. 괜찮죠? 마찬가지로 A에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은 그 P점 좌표는 마이너스 2,4가 될 거다라는 거. 자, 그러면 지금 이거는 내가 일부러 정수점만 몇 개 집어넣어 본 거지 실제로는 어때요? 점을 A 값을 와자자자자자 실수 전부 다 집어넣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는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갈 거예요. 그렇죠? 마치 어떤 느낌이에요? 우리가 눈밭 위에서 길을 걸어간다 그러면 자취가 남죠. 그죠? 발자취. 그죠? 그런 자취가 어차피 이런 형상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걸 모든 실수에서 다 확인했다라고 한다면 요런 도형, 곡선 도형이 나오겠고 그 도형을 방정식으로 한번 나타내 보겠다. 그게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렇죠? 그럼 잠깐만. 그럼 이거를 수식적으로 나타내 달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렇게 돼 있는 거래요. 이걸 수식적으로 나타내 달래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여기 있는 점들 같은 경우는 어때요? X좌표랑 Y좌표가 일정한 관계를 갖고 있으니까 지금 이런 도형으로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한번 좀 볼게요. 얘는 X좌표. 얘는 Y좌표. 잠깐만. 지금 얘는 그러면 이렇게 돼 있네. X는 A, Y는 A제곱. 그렇죠? 그러면 A랑 상관없이 X랑 Y를 직접 연결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다가 그냥 2제곱만 시켜주면 되죠. 그럼 얘는 무조건 똑같으니까. 그렇죠? 이거 Y는 X제곱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괜찮죠? Y는 X제곱. 그렇죠? 이거는 뭐 우리가 직방에서도 어차피 했으니까. 그렇죠? 직방에서도 한번 한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한번 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는 X좌표, Y좌표를 직접 연결해주면 얘는 그냥 끝나는 애구나 라고 일단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오케이. 괜찮아요. 괜찮아요. 다들 눈에 피곤함의 곰돌이가 눈에 이렇게 얹어져 있어. 추석 어땠어? 추석 계속 비가 와가지고 달도 안 보이던데 괜찮았을까? 화이팅! 자, 아무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생각해 보니까 이 2차 함수에
일반 점 하나 잡을 때가 x좌표 a로 잡으면 a제곱으로 잡았죠. 아, 일반적인 점 하나를 잡는 거에 대해서 일반화 시키는 거구나.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사실 이 원방에서 제일 중요한 자취는 뭐냐면은 아폴로니우스 1이라고 해요. 야, 그럼 도대체 아폴로니우스 1은 뭐냐? 라고 일단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폴로니우스 1 들어가기 전에 일단 기본적인 문제부터 한번 볼게요. 저거는 일단은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 내용에 관련된 단순히 원방 쓰고 있는 자체 방정식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저기 그 126번을 설명을 해볼 테니까 되는 친구는 직접 풀고요. 만약에 좀 헷갈릴 것 같다. 그럼 같이 한번 좀 볼게요. 안 갖고 왔나? 자, 요 126번을 한번 그림을 그려봅시다. 자, x제곱, y제곱은 8이에요. 그 다음에 2위 점과 점 마이너스 2,2 마이너스 2,2면 뭐야? 448 뭐야? 이거 위의 점과 점 이거를 이은 마이너스 2,2면은 뭐야? 이 위에 있는 점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지금 무슨 상태냐면은 요 원 위에 이미점 하나랑 이 점 있죠? 둘의 중점으로 만들어지는 그 자체 방정식을 구해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얘 노란색 점은 원 위에만 있으면 되는 움직이는 점, 동점이라고 합니다. 동점. 그렇죠? 그리고 A는 정해진 점이에요. 정점. 자, 그러면 움직이는 점, 동점을 그냥 포인트 약자 P라고 한번 해볼게요. P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나는 이 위의 점을 미지수 하나만 두고 하고 싶긴 했는데 미지수 하나만 두면은 나머지 하나의 미지수가 막 루트 나오니까 지저분해요. 그래서 A라 모르겠다. 그냥 A, B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죠? A, B. 자, 그러면 이 A, B를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일단 첫 번째, 저 P점은 무조건 원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대입하면 성립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성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는 뭐래요? 그 PA의 중점. 그렇죠? 요거를 편의상 M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 M의 자체 길이를 구해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얘는 지금 중점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2번 M의 자치 아니다. M이라는 점 좌표는 둘합의 절반. 둘합의 절반. 그렇죠?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B 플러스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거예요. 괜찮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자취를 구해주면 되는데 얘랑 얘 사이 관계라 그랬죠? X좌표, Y좌표 사이 관계. 요게 X좌표죠? 요게 Y좌표예요. 이 X랑 Y가 직접 연결되면 돼요. 근데 X와 Y와의 관계는 AB 사이 관계가 있어야만 둘을 없앨 수 있어요. 어딨죠? 위에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A가 2X 플러스 2구나. 얘는 넘기니까 B가 2Y 마이너스 2구나.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걸로 3번을 뽑아내 볼게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요 식에다가 얹어버린다라는 거예요. 대입 한번 해볼게요. 그렇죠? 그러면 대입을 해주면 2x 플러스 2의 제곱 2y 마이너스 2의 제곱이 8로 나오게 되겠고, 자, 얘는 2제곱 나가면 4, x 플러스 1의 제곱, 얘도 2제곱 나가면 4,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8. 따라서 얘는 지금 중심좌표가 마이너스 1,1이면서 반지름이 루트인 1으로 나올 거라는 거예요. 괜찮아요? 이게 M의 자취예요. 오케이. 자,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 번만 볼게요. 자, P점이 여기 있어요. 중점 여기 있죠? P점이 만약에 여기 있어요. 중점 여기 있죠? P점이 여기 있으면 중심 여기 있어요. 그렇죠?
P점이 만약에 여기 있으면은 둘의 중심 여기 있습니다. P점이 여기 있으면은 중심 여기 있어요. P점이 여기 있으면 중심 여기 있습니다. P점이 저쪽에 있으면 중심은 한 이쯤에 있겠네요. 괜찮죠? 이렇게 생겼다고요. 아, 괜찮아요? 이게 M의 자체라고요. 이 그림을 그릴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이 그림을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 딱 지금 보면 어때요? 와, 진짜로 마이너스 1,1을 중심으로 하면서 반지름이 루트 2짜리구나. 얘 지금 이 중심 좌표가 마일, 1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지름 루트니까 원점 지나가겠죠. 지금 그림이 좀 이상해서 그런데 원점 지나가는 거예요. 오케이? 자, 자취방정식은 기본적으로 그래프에 의존하기보다는 수식적으로 푸는 걸 원칙으로 들어갑니다. 수식적으로 푸는 걸. 그렇죠? 자, 그래서 그거의 자체 길이는 나중에 심심하면 한번 해보기 바라고요. 127번 한번 해볼게요. 127 호호호호 127번 비용 직접 한번 풀어봐봐요. 여기다 막 써도 상관없어. 내가 종이 좀 뽑아줄게. 여기 잠깐만. 화이팅. 두 페이지밖에 안 돼요. 아, 그죠? 와, 깜짝이야. 야, 너무 피곤했어. 힘내. 눈에 피곤하게 묻어 있어. 자, 껌 넣고 싶은 사람. 껌 먹고 싶은 사람. 껌파리 아저씨.
그죠? 문제 자체가 뭐 그렇게 막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자취를 구할 때 x, y로 잡아두는 경우가 많기는 한데 나는 x, y로 잡아두면은 변형 적용이 잘 안 돼서 일부러 이런 P점 같은 경우에는 A, B라고 잡는다고 쳐요. 왜냐면 그래놓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자취를 구하려고 하는 그 대상의 X좌표를 그냥 X로 잡고 Y좌표를 Y로 잡아놓으면 뒤늦게 처리해도 전혀 문제가 안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일단 얘를 A, B로 잡는 순간 1번 당연히 대입하면 성립할 거예요. A랑 B 사이의 관계식. 그렇죠? 미지수를 늘리면 반드시 관계식을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면 둘 사이 관계가 아예 없다면 미지수 간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처리 자체가 아예 안 돼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P점을 구해줘야 되는데 P점이 된다. G점을 구해줘야 되는데 요 G의 점좌표 그쵸? 뭐야 얘는 그러면 정해져 있는 거야? P가 A, B라고 가정할 때 그쵸? 그 점일 때 동점이지만 어차피 한 점이잖아요. 그렇죠? 그 한 점이 A, B에 따라서 계속 바뀌는 것 뿐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해져 있지만 정해져 있지 않은 약간 좀 그런 느낌의 동적인 그래프를 상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상상. 오케이. 자, 그 상상이 잘 되냐 안 되냐로 진짜 그 2, 3학년 때 킬러를 풀 수 있냐 없냐가 되게 많이 결정됩니다. 동적 그래프를 상상하는 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지금 A, B라고 할 때 싹 다 더해서 그냥 3으로 나누면 되겠지 뭐. 그럼 얘는 지금 A 18 다 더해서 3으로 나누면은 3분의 A 플러스 9 그쵸? 마찬가지로 Y좌표도 3분의 B 플러스 6 그쵸?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 우리는 요 점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해달라고 그랬으니까 요게 X좌표 요게 Y좌표 그쵸? 이렇게 일단 들어가서 정리해 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A는 3x 빼기 9.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A, B를 안 쓰는 게 목표인 거예요. 이거 이제 X랑 Y만, X좌표, Y좌표 사이의 관계만 정리해 주는 거기 때문에 자, 일단은 얘가 만약에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최대한 빨리 얘기하고요. 바로 계속 설명해 줄게요. 그리고 몇 번 계속 진행해 보다 보면은 이게 점점 감이 오기 시작해요. 그쵸? 이게 좀 많이 어려운 내용이긴 합니다. 자, 그래 놓고 여기다가 이제 대입 한번 해보자. 그럼 얘는 3x-9제곱, 3y-6제곱은 9. 그렇죠? 그래서 3으로 묶어내 보면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지금 G점의 자취 방정식은 이렇게 되는구나. 3,2를 중심으로 하면서 얼마지? 3,2면 대충 한 요 정도쯤 되겠는데? 우와. 요걸 중심으로 하면서 반지름이 1짜리 1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림이 좀 이상한데? 미안! 이거 3,2예요. 이거 3,2. 그죠? G는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야. P점에 따라서 G가 계속 움직이고 있는 상태. 그죠?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오케이. 자, 다시 한번 이 그래프는 정확하게 그릴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아폴로니우스 1으로 한번 가볼게요. 아폴로니우스 1. 이거 괜찮아요? 오케이. 자, 아폴로니우스 1으로 한번 가봅시다. 이거 지워도 되겠죠? 오케이. 자, 솔직히 말하면 이걸 지금 답 내는 거는 아마 그렇게 엄청 어렵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요? 흐름이 중요한 거야, 흐름.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그 확신. 이게 중요해요. 논리학은 그 논리적 타당성이 제일 중요한 거라서 수학이 그런 거 있잖아. 막 그런 얘기, 갑자기 또 뻘소리 하는데. 수학을 왜 해야 돼요? 미적분 몰라도 솔직히 사는데 전혀 지장 없잖아요. 막 쌀집 계산기 가지고 50 더하기 79 이런 것만 잘할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쵸? 물건 살 때 돈만 잘못 계산하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근데 수학을 왜 하냐면은
아, 몰라. 이건 좀 내 생각이야. 내 생각. 수학. 고등학생들한테 수학을 하게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현재 세상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기술 이해? 아니, 기술 이해는 사실 뭐 살아가는 데는 지장은 없어요. 그쵸? 뭐 알면 더 좋은 것 뿐인 거지. 근데 세상 살면서 제일 도움 많이 되는 게 뭐냐면 인간은 이성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논리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당연히 논리학이 엄청 중요할 텐데 그 논리학의 정점, 아니 논리학으로 순수하게 논리만 연습하기 좋은 학문이 수학이에요. 이거보다 논리학 연습하기 좋은 학문 자체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수학으로 약간 좀 끝을, 그러니까 솔직히 생각해봐. 이게 수학이라고 한다면 파트가 얼마나 많아요. 그 파트를 다 연습시키냐? 아니, 엄청 줄여놨다니까. 지금 고등과정에서 요거밖에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더 줄여서 고안에서만 하면 되지. 그럼 암기로 끝나니까. 그럼 암기로도 되니까. 그러니까 적당히 양은 좀 넓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넓은 상태에서 얼마나 가지고 놀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학문이 지금 수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모의고사라든가 이런 걸 놓고 본다 그러면은 결국 1, 2등급 갈리는 거, 9등급제에서 1, 2등급 갈리는 건 전부 뭐예요? 그 논리적 타당성이 얼마나 정확하냐예요. 알고 모르고가 아니라는 거죠. 지식적인 걸 묻는 게 아니라 얼마나 지혜롭게 뻗쳐나갈 수 있는, 이걸 보고 있다라는 거야. 결국 1, 2등급 싸움은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뭐 우리가 그 선행 나가면서도 계속 얘기하는 게 레벨 왜 3까지 나갈까요? 왜 레벨 3까지 나갈까? 레벨 2까지는 지식으로 커버 가능해요. 레벨 2까지는 지식만 왕창 있으면 이거 다 풀려요. 싹 다 외우면 다 풀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냐면은 예전에 어떤 친구가 있었냐, 그 강남 쪽에 있는 학교에 정말로 괴물 같은 친구가 있어요. 자기는 수학의 한계를 느낀대요. 한계를 느끼는데 못하냐? 아니, 2등급은 나와요. 근데 자기는 죽었다 깨어나도 1등급은 못 나오겠대요. 수능도 2등급 나왔어요. 수능도. 자, 근데 그 친구가 그러면 어떻게 2등급이 나왔냐? 벽을 느꼈다라고 얘기했는데 다 외웠어요. 싹 다 외웠어요. 진짜 열심히 한 친구거든. 수학 하나 빼고 다 5, 1등급. 그냥 다 만점이야. 다 만점. 다 만점. 수학만 벽을 느껴서 못하겠다라는 거야. 다 외웠어요. 자, 다 외웠으면 1등급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 죽었다 깨나도 안 나온다니까. 싹 다 외워가지고 나올 수 있는 학문이 아니에요. 1등급은. 그것도 수능은. 그래서, 나는 그래서 계속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외울 노력으로 그냥 좀 이해 좀 제대로 해보라고. 솔직히 그거 다 외워가지고 자, 이따만큼을 싹 다 외우느니 요 정도까지 완벽하게 지식으로 만들어 놓고 이 정도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뻗쳐나가면 이거 다 풀리거든. 굳이 이걸 왜 다 외우냐 이거예요. 내 얘기는. 얘까지만 확실하게 그냥 개념 과정이 완벽하게 하고 좀 기초적인 유형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만 좀 빠릿빠릿하게 나와주면서 내가 사고력으로 뻗어나갈 수 있다면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거니까 들이는 노력에 비해서 훨씬 더 작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죽었다 깨나도 요거밖에 못 나갈 것 같아요.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예 그냥 애초에 선을 그어놓고 있는 상태.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뭐 결국에는 뭐 물론 그래도 잘 갔어요. 잘 갔어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거. 그렇죠? 한마디로 수학은 이게 알냐 모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뻗어나갈 수 있느냐, 결국 이게 문제가 되는 거라서 잘 뻗어나가면 지식은 그렇게 많이 있지 않아도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식적인 부분을 무시하면 안 돼요. 알았어.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빨리 하고 잠깐 쉬었다 가야지. 원방은 끝내고 쉬어야지. 원방은 끝내고 쉬어야지. 오케이. 자, 그러면은 갑시다. 아폴로니우스 1. 뭐가 자꾸 튀어. 그죠? 자, 아폴로니우스 1은 뭐죠? 약간 좀 이런 느낌이에요. A점이 있습니다. B점이 있어요. 그랬을 때 움직이는 점 P가 있는데 PA와 PB가 길이 B 뭐 2대1 막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한번 쳐볼게요. 길이 B가 2대1이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뭐예요? PA의 길이가 PB 길이보다 항상 2배가 더 커야 돼요. 어떤 느낌이죠? 가까운 쪽에서 본다면은 3등분 했을 때 요 점이 P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같은 직선상에서 멀리 따진다 그러면은 2대 1이 되겠죠? 한 요 정도 점이 지금 P점이 될 거야. 그러면 이 두 점만으로 끝나는 거냐? 아니, 길이기 때문에 2대 1도 되고요. 2대 1도 돼요. 약간 이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얘는 이렇게 생긴 상태구나. 위아래 대칭이겠죠? 그래서 원이 나오게 된다. 그게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괜찮죠? 자, 그래서 만약에 이걸 빨리 푼다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니, 어차피 위아래 대칭이니까 얘 점과 이 점은 서로 지름의 관계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분점, 외분점 두 개만 딱 구해가지고 아폴로니우스 원을 빨리 구할 수도 있어요. 근데 현재 교육과정에서는 외분점이 빠졌어요. 지금 현재 기출돼 있는 고1 시험지 있죠? 지금 아직 보고 있는 도중이에요. 지금 대진고 봤고요. 그 다음에 또 불암고도 봤고요. 뭐 몇 개 학교 봤어. 대진경고도 보고 봤어요. 자, 근데 아폴로니우스 1에서 관련된 문제 내분점, 외분점 가지고 그냥 끝나면 돼요. 근데 교육과정에서 외분점을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얘를 직접적으로 언급은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빨리 풀 때는 이렇게 풀 수 있지만 원칙상은 어떻게 풀어줘야 된다? 그냥 뭐 이 점의 좌표를 뭐 x, 아니다. a, b로 해주고 2대1 그냥 다 구해서 자체 방정식을 구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그걸로 예시 하나를 좀 보여줄게요. 자, 130번입니다. 130번. 자, A점 좌표가 마이너스 3,4예요. 그쵸? 그 다음에 B점 좌표가 3,1이에요. 뭐 정확하게 이쁘게 좌표 평면을 놓을 필요는 없겠죠. 그쵸? 자, 그러면 이때 어떻게 들어간다? 이 위에는 P점. 그쵸? P점. PA랑 PB. 와, P와 PB 길이가 2대1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P의 자체 길이를 구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P의 길이는 점과 점 사이 거리. 그렇죠. 점과 점 사이 거리. 자, 이게 1번 풀이에요. 원칙적인 풀입니다. 교육과정이 제시하고 있는 풀이에요. 두 번째는 내분점과 외분점 이용해서 들어가는 거. 그렇죠? 자, 그러면 이때 P의 길이는 A 플러스 3제곱 Y 마이너스 4제곱의 루트. 그죠? 이렇게 들어가겠고 PB 길이는 어떻게 돼요? 얘는 지금 A 마이너스 3제곱 플러스 이거 Y가 아니지. B지. B 마이너스 1이죠. 그쵸? 그러면 이게 지금 2대1이라 그랬으니까 얘 두 배 하면 얘가 되겠죠? 그쵸? 얘는 지금 2PB가 PA가 되겠네. 이대로 그냥 제곱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4PB 제곱. 그럼 PA 제곱으로 나오겠죠. 그럼 얘는 4배의 A 마이너스 3 제곱. 4배의 B 마이너스 1의 제곱은 PA 제곱이니까 A 플러스 3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4 제곱. 자, 전부 다 무식하게 정리 한번 해볼게요. 4A 제곱 빼기 6A니까 6, 4, 24A 플러스 9, 4, 36. 4B 제곱 빼기 8B 플러스 4. A 제곱 6A 플러스 9. B제곱 마이너스 8B 플러스 16. 그죠?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이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왼쪽으로 넘겨서 정리하면은 얘는 3A 제곱. 그죠? 그 다음에 2차짜리 또 B도 한번 볼게요. 3B 제곱. 그 다음에 1차짜리 A로 본다면 마이너스 24A. 그렇죠? 6A 넘겨주면 마이너스 30A. 그렇죠? 마이너스 30A. 그리고 마이너스 8B랑 얘도 마이너스 8B네. 둘이 지워지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 상수항 36, 4, 9, 16. 그렇죠? 그러면 얘는 40에서 25 뺐죠. 플러스 15. 괜찮죠? 자, 그럼 얘는 3으로 나눠주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빼기 10A 플러스 5는 빵. 그쵸? 그럼 얘는 지금 A로 놓고 본다면 A 마이너스 5의 제곱. 그 다음에 B제곱. 넘겨주면은 마이너스 5인데 25 더했으니까 20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괜찮죠?
다시 한번 결국에는 이 P점의 좌표는 얘가 X고 얘가 Y잖아요. 그쵸? 그냥 A를 그대로 X로 쓰면 되고 B를 갖다가 Y로 써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얘는 X-5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20이구나 라고 일단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알았어. 그죠. 자, 그러면 이 P의 자체 길이를 구해달래요. 그럼 잠깐만. P가 지금 얘잖아요. 이게 지금 전체 자치죠? 그럼 그 자치의 길이를 구해달라. 그냥 원둘레 구해달라는 얘기예요. 괜찮죠? 원둘레. 그래서, 얘는 지금 반지름이 2루트 5잖아요. 그렇죠? 2루트 5. 2루트 5니까 답이 2파이 R. 4루트 5파이. 그렇죠? 4루트 5파이가 답이 될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지금 무식한 풀이였고요. 조금 빠른 풀이를 한 번만 생각해보자. 자, 빠른 풀이를. 어떻게 하지? 내분점과 외분점만 생각하자라는 거예요. 그럼 얘를 갖다가 P1이라 그러고 얘를 P2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P1의 좌표는 얼마일까요? 2대1이잖아요. 2대1. 그러면 얘는 X만 놓고 봤을 때 6 차이죠. X가 6 차이 나요. 그럼 3등분하면 한 칸당 2죠. 그럼 얘는 여기서 2 한 번만 빼면 되니까 1, 괜찮죠? 그 다음에 Y는 3이 줄어요. 3 주는데 3칸이에요. 한 칸당 1씩 줄어들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1 늘리면 얘는 지금 2가 되겠네요. 그렇죠? 1,2. 자, 그러면 지금 얘는 뭐예요? 1대 2잖아요. 그럼 뭐 그냥 1대 1이지 뭐. 그럼 여기까지 간 만큼 한번 또 가면 되는 거죠? X가 6 늘었어요. 그럼 얘도 X가 6 늘겠죠? 그럼 이제 9가 될 겁니다. 괜찮죠? 그러면 Y가 3 줄었어요. 그럼 Y가 3이 또 줄면 되죠? 얘 지금 마이너스 2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P1점은 1,2가 되겠고 P2점은 9, 마이너스 2. 이게 지름이죠? 지름. 나 이거 뭔가 좀 잘못한 것 같은데. 아닌가? 맞겠지? 자, 그래서 얘는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두 점이 있는데 걔가 어차피 지름일 거라는 거야. 그럼 중심좌표는 얼마예요? 중심좌표는 합의 절반 5, 빵이에요. 괜찮죠? 진짜 5, 빵 맞잖아요. 자, 그 다음에 거리는 어떻게 돼요? 얘 지금 그 1,2라고 친다면 X는 4 차이 나고 Y는 2 차이 나죠. 4, 2. 루트 20. 괜찮아요? 똑같죠? 그래서, 원칙대로 푸는 거는 한두 번, 그러니까 몇 번만 연습해보고 실전에서는 이러고 풀 시간이 없어요. 서술형일 때는 이렇게 풀어야 되겠지만, 내신 때는 서술형이 아니다. 그냥 내분점, 외분점. 요것만 해서 그냥 빨리 구해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미안해. 너무 힘들지. 하나만 하고 싶게요. 하나만. 하나만. 자, 저기 131번. 요거 하나만 하고 싶게요. 하나만. 이해 잘 돼요. 그치. 그래서 얘는 그치? 원칙대로 풀어도 상관은 없고
그치? 상관없죠. 오케이. 너무 쉬웠다, 그치? 너무 쉬웠다. 그죠? 아유, 다들 뭐 답 내는 데에는 크게 지장은 없어 보여요. 자, 원래는 원칙대로 풀어야 되지만, 그쵸? 근데, 시간 관계상 후딱 한번 건너볼게요. 나중에 뭐 몇 번 연습해 주기 바랍니다. 자, 그럼 얘는 지금 2대3. 그렇죠. AP랑 DP가 2대3이라 그랬죠. 그럼 얘는 내분점이 2대3으로 나와야 되니까, 0,0이네. 그렇죠. 자, 그러면 외분점으로도 2대3 나와야 되죠. 그렇죠. 2대3. 잠깐만. 이게 지금 2대3이면은 2대1이죠. 얘 값만큼 그냥 두 번 더 가면 되는 거예요. x 5 줄었으니까 10 줄이면 되죠. 요 점이 지금 마이너스 12,0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름이 12네요. 그렇죠. 지름이 12. 그래서 반지름이 6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넓이는 36파이. 4번이 답이네요. 자, 나머지는 숙제로 하고 잠깐만 쉬었다가 도형의 방정식, 도형의 이동으로 갈게요. 레벨 4는 좀 어려울 거야. 여유되는 친구들만 좀 풀어봐봐요. 고생했어. 이야, 고생했어. 질문이 있어요. 질문. 아니야. 잘 안녕, 화이팅.